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경기도 도민들은 그냥 국민의힘을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광역 시도구,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네.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지역에서부터 이 어떤 식의 통합이나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RN서치, 갤럽, 리얼미터 등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대통령 한 주간의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거의 큰 변화가 없는 상승, 뭐 1%포인트 한국 갤럽으로 네. 보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지층이 조금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큰 폭으로 오른 조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4.9%포인트 올라간 그 결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따른 기대감, 네. 그리고 뭐 김포시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도권이 바짝 관심도가 이제 이 서울 편입에 대한 것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데 부정평가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네. 뭐 경남 도민들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던데, 부정평가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 부울경 지역이 반반, 긍정도 반, 부정도 반 이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영남권은 아무래도 긍정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민생경제라는 의견이 한 지난 조사보다 2배가량 지금 상승해서 한 4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날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좀 하락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경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 부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 부울경 지역의 부정평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 정치권의 화두로 던졌는데, 네. 근데 정작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총선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그것이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단순히 편입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가치, 또 교통, 브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 북부냐, 서울이냐, 경기 남부냐, 네. 이 선택지도 놓여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5%가 이제 전국조사인데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전국조사라는 것, 또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역 주민들의 찬반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네. 이것이 가져오는 두 가지 메시지는 주목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슈를 볼 때는 주목성, 네. 그다음에 지속성, 효과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효과가 있을지, 2008년에 뉴타운처럼 될지, 2010년에 무상급식처럼 될지, 2002년에 수도이전처럼 될지는 뭐 국민의힘이나 또 경기도의 반응도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에 따라서 또 여론은 뭐 총선이 이제 5개월 정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여론의 동향의 변화는, 방향의 변화는 계속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응답이 유독 높았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70% 이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정성조사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도시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아무런 명분 없이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그 무속 논란,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이제 진출했을 때 이렇게 서울로 이 시들이 그 인근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편입이 되면 여전히 집값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특위를 출범시켰고요. 뭐 지자체 여론조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수도권표 얻기 위한 황당 정책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고요? 그렇게 이해될 여지가 있죠. 결국 내년 선거는 뭐 이기고 지는 선거가 아니라 죽고 사는 선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고 대선 연장전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내년 총선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의 후보자를, 유력 후보자를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선거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이슈를 주도할 만한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서울 편입, 이렇게 솔깃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쉽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앞서 이제 출연을 했던 김두수 총장의 경우에도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든 합리적인 어떤 행정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한 것이든 간에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그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은영 수장님, 네. 세종을 서울에 편입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이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5+2라든지 역대 정권에서도 이제 큰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화, 합리화를 이루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다 실패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메가시티 여론이 여권에서는 그 신행정 수도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았다가 이게 찬반 구도로 바뀌면서 상승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보고서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꺼내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좀 전에 그 20대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그리고 지금 졸속으로 좀 찬반 여론을 붓는 조사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막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뭐 교통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 수도권은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은 그렇다 손치고 방금 이제 이은영 수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세종, 충청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부산, 경남, 뭐 대구, 경북, 호남 이런 지역에서의 민심 흐름은 어떨까요? 요동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칫 내년 선거가 메가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예 전체를 다 서울로 편입하자. 그러면 험지 출마도 없어지고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 한 평 정도만 남겨두고 다 서울로 해버리자. 너무 근데 나간 말씀 이게 인터넷에서 세종을 뭐 서울에 편입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 해결은 좀 끄덕일 수 있지만 과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우리도 편입 안 하남, 시장도 의견 내놓는 편입될 구리.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화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유권자들의 평가나 판단도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앞서 뭐 이뇨한 위원장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뭐 지도부 영남권 중진, 뭐 친윤 총선 불출마 네. 또는 험지 출마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잘 실현될 것으로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라, 이 말이 굉장히 지금 그 당내의 비주류에게는
불쾌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의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금 탈당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신당이 출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적 쇄신의 의지를 너무 밝힐수록 이게 그 당내의 비주류 의원들에게는 정반대 메시지,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만 그 최근에 4개 그 4대 개혁안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경쟁을 또 촉발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예. 제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해야 할 최대 과제로 예. 윤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재정립 이게 뭐 32.3%던데.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월권이다. 그러면 과연 혁신위에 대해서 시선들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체합니다. 뭐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이른바 윤핵관 또 중진 불출마 이야기를 하는데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불출마든 험지든 가리지 않겠다는 정도의 화답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화답 또 윤핵중 윤핵관 중진 의원이겠죠. 네. 윤핵중의 화답, 그다음에 영남 중진 의원들의 화답도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우갑 앵커의 질문이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인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의견을 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체화되는 게 이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서 차출하는 또 추천하는 사람들이 영남의 그 빈자리를 채워 넣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선이 원칙이다. 전략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고위원 등에서 근거가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비례 후보들도 뽑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검증을 다 해서 그것이 왜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그게 통과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으면 나 인효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잖아요. 네. 단장의 조정식 사무총장인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친명 인사다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총선 기획단 내용을 보면은 인선 위원들이 청년 여성 해가지고 뭐 골고루 안배가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은 총선 기획단의 이제 핵심 멤버라서 이거를 자꾸 가지고 지금 반발을 한다는 거는 결국 공천을 나를 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고 지금 그 이뉴한 혁신위가 한 그 혁신안 중에서 하위 20% 공천 아예 배제하겠다. 이런 걸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이것도 또 친명 논란으로 친명이 한 일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인지 조금 답답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민주당 탕평 공천 잘 될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했다면서요. 예, 이게 대체로 이 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보시죠. 조사 결과 보시면 민주당의 탕평 공천 결국 공천입니다. 양당 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탕탕탕 평평평 이 공천인데 긍정이 35.2라는 것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당평 공천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막 국민의힘도 절박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듯이 저는 더 강력하게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상민 의원이 됐던 비명계에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할 테니까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빨리 이재명 대표도 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김정민,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원하고 싶은 원하는 내용이 뭐냐, 뭘 요구하느냐 마음껏 이야기해봐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향후 있을 이 공천에 대한 부분은 우려도 상당히 좀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활발해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 뭐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창당을 만약에 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신당 창당 시에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라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왔는데 네. 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민주당이 35.4, 국민의힘이 32.2로 그 두 당이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가 좀 빠진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실제 갈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그냥 1위 구도하에서 보수가 분열하는 형태로 갈지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경남 지역에서 여권 내 차기 신당설에 대해 네. 윤석열 신당보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 지역은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경남 지역을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또는 지금 지역의 의원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겹쳐져서 경남이라는 지역은 이 PK라는 지역이 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K라고 하면 부산이 포함되지만 부산을 제외한 울산까지 제외한 경남이라고 한다면 역대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이 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이었나요? 더불어민주당 18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창원시장에 당선될 정도고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역동적이면서 중도적 성향이 강하고 외지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차원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기대감, 좀 뭐 잘해야 되지 않겠냐, 잘해라 카이,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분당 전제로 한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네. 친명계 정당 또 비명계 정당이 분당할 경우 친명계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비명계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아까 그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이제 조사한 건데요. 그 민주당 분당을 전제로 했을 때 친명계의 민주당의 경우에 38.4%를 받고 비명계 신당은 16.3%를 받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빠져 있는 게 일단은 그 인물 변수가 다 빠져 있고 네. 또 그 신당의 형태가 비례정당 중심으로 갈 신당인지 아니면 그 전국에 후보를 낼 신당인지 아까 그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이 가정에 근거한 여론조사들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참고자료로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 수장님, 총선 네. 물갈이론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예.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일 지역구 3선초가 출마 제안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번번에 이제 물갈이론에 대한 여론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권에 이거 과연 3선초가 금지가 이번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은 어느 한쪽이든 이 총선 중진 출마 제안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순간 중도층의 여론, 무당층의 여론, 수도권의 여론, 또 2030 MZ세대의 여론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걸 채택을 한다면 민주당은 채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먼저 채택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간첩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당이든 절박하고 내년 선거가 중도층이나 수도권에 달려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 네. 어느 정당이든 할 수밖에 없고 한 정당이라도 하면 다른 정당은 연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요? 네, 이게 아까 그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고 56.1, 새로 다시 뽑아야 한다가 2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해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국회 평가한 걸 보면은 10명 중 8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교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근데 이게 그 중간 평가 과정에서 보면 좀 너무 빠르게 이 새 인물에 대한 그 교체 의향이 너무 높게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제 뭐 제3차 안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이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 또 이 불출마 또 험지 출마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조정식 총선 계획에 대한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동향도
상당히 관심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예, 역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12월에 아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총선 기획단 및 공천관리위원회 탄생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